공매도.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돌려주고 그 차익을 챙기는 거죠. 처음에 주식이 없는데도 파니까 이걸 공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활용하면 시장 가격의 균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사용되면 시장을 흔들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 주식을 살 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약속한 기간 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 이걸 반대매매라고 부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이 한꺼번에 팔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용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할 때 반대매매의 위험성을 꼭 기억하세요.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은 기업이 주식 한 주의 액면가를 낮추고 그만큼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1천원으로 낮추면 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황제주. 황제주는 한 주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초우량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 가치가 높고 안정적인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계의 황제라는 의미로 황제주라고 부릅니다.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땐 경쟁이 거의 없었죠. 이처럼 경쟁이 적고 기회가 많은 분야를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은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뜻하는 표현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도전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구자를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린메일. 그린메일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약한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경영진 교체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빌미로 해당 기업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 달러의 색 그린과 협박을 뜻하는 블랙메일의 합성어로 돈을 목적으로 한 지분 협박 전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인수합병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기업이 경쟁적으로 너무 높은 가격에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그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우리말로 하면 죽은 고양이도 꿈틀한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급락한 뒤 잠깐 반등하는 현상을 말하죠. 마치 주식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반짝하는 반등일 뿐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황금낙하산. 황금낙하산이란 인수 대상 기업의 임원이 회사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퇴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수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여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로 꼽힙니다. 텐베거. 텐베거란 원래 야구에서 신루타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금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주식 종목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유명 투자자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누적 수익률 2703%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준 종목들을 텐베거라고 불렀습니다. 밈주식. 밈주식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어 유행처럼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장외주식. 장외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등 공식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즉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형태예요. 블록딜. 블록딜은 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장 마감 이후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협의한 뒤 시간의 거래를 통해 주식을 넘깁니다. 기관 투자자나 대주주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지분을 정리할 때 자주 활용돼요. 특징으로 장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공시가 필요합니다. 작전주. 작전주란 일부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 종목을 말합니다. 이는 증권거래법상 불법인 시세 조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작전이라는 표현은 이들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이 마치 군사 작전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종목에 잘못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 종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평균 예상치보다 실제 성적이 높게 나왔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기대보다 실적이 많이 나쁘면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투자 심리가 좋아져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 기업은 임직원의 성과를 인정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스톡옵션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임직원은 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관심을 갖고 경영 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부유세. 부유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계층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부담을 실제로 지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부유세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에서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을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유세 부담이 커지면 고소득층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자본 감소, 통화 가치 하락, 경기 위축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높였는데도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 이는 레퍼 곡선에서 말하는 최적 조세율을 초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세율을 올렸지만 세수 확보에 실패하면 정책이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결국 부유세를 잘못 운용할 경우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외환 보유액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크본드. 정크본드란 정크가 쓰레기를 뜻하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이 회사채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그만큼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손절매. 손절매란 주식을 매입한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을 때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한 기준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로스컷 또는 스톱로스라고 불리며 투자자가 손실을 제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위험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마불사. 대마불사는 규모가 너무 커서 도산하면 사회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정부 지원 등으로 살아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도산해야 하지만 그 영향력이 커서 구제받는 경우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IR은 기업이 투자자와 신뢰를 쌓고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전망, 재무 상황 등 강점과 약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IR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업 경기실사지수.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라고 부릅니다. 기업가들에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고 0에서 2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100보다 크면 경기가 긍정적, 100보다 작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기업가들의 생각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전월 대비 변화 폭을 통해 경기가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 주부, 육아 가사 전념자, 연로자, 심신장애인, 은퇴자 또는 단순 그냥 쉰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경제 심리 용어, 배블런 효과. 일반적인 경제 원칙과 달리 상품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희소성과 고급스러움을 나타낸다고 인식되어
특히 부유층이 지위 과시나 차별화 수단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름은 과시적 소비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에서 유래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가 많을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밴드웨건 효과.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선택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따라 소비하는 군중 심리를 뜻합니다. 밴드웨건은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탄 차를 의미합니다. 파랑새 증후군. 현재 자신의 일이나 상황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막연한 미래의 행복이나 이상을 쫓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터팬 증후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성장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보다는 안정과 기존 혜택 유지를 선택하는 심리적 태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주식시장 용어, 어닝쇼크.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투자자와 시장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평가합니다. 실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면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개선되어 다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구조조정이나 리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기업이 회생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티핑 포인트. 처음에는 작게 진행되던 변화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급격히 변화하는 극적인 전환점을 말합니다. 데드크로스.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 거래량 등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